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일 금요일 뉴스데스크 경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들불처럼 번졌던 3.1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암살과 밀정으로 널리 알려진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남편은 독립운동을, 아내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부부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을 일깨우는 이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가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하동에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선언서를 소개합니다. 일제의 총칼에 항거했던 3.1운동이 일어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 들불처럼 번졌던 3.1운동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기념 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조선은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했던 3.1운동 100주년입니다. 산청에선 3.1운동의 정신을 세계에 알린 파리장소운동 100주년 기념식이 함께 열렸습니다. 파리장소운동은 산청 출신의 면우 곽종석 선생의 주도로 전국 137인의 유린 대표가 서명한 독립청원서를 파리 강화회의에 보낸 유교계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입니다. 파리장서가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사실보다 적게 기록이 되고 알려진 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합천해인사에선 100년 전 오늘 기미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발표한 민족 대표들을 추모하고 뜻을 기리는 합동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경남도청을 비롯한 곳곳에서 열렸고 창원과 함양, 밀양 등지에선 대규모 만세운동이 재연됐습니다. 지리산 천왕봉과 설악산까지 백두대간 정상 8곳에서도 독립선언서가 낭독됐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흘린 그 피와 눈물, 그것을 회상하면서 오늘 지리산 천왕봉에 섰습니다. 평화와 공존, 인도주의의 가치로 일제의 총칼에 맞섰던 3.1운동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고 선포했던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하지만 청산하지 못한 친일 잔재는 여전히 곳곳에 남아있고 위안부 할머니 같은 일제강점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영화 암살과 밀정으로 널리 알려진 밀양 출신의 독립운동가 약산 김원봉의 정신을 기리는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약산 막내 동생의 유지에 따라 그의 후손들이 오는 11월쯤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의열단을 이끌며 무장 독립운동에 몸을 바친 약산 김원봉. 해방 뒤 북으로 갔지만 결국 숙청되며 남북 모두에게 잊혀진 비극적인 존재로 남겨졌습니다. 약산의 명예회복에 힘쓴 막내 동생 김학봉 여사가 향년 90세로 지난달 말 별세했습니다. 약산 월북 뒤 형제 4명과 사촌 5명이 총살당하는 등 온 가족이 모진 고초를 겪었지만 고인은 평생을 오빠 명예회복에 매달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가해진 핍박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 시험 응시도 못했고 대기업 입사도 못했고. 하지만 월북했다는 이유로 독립유공자 서훈 신청은 번번이 좌절됐고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아들이 어머니 유지를 받들어 약산 사후 61년 만인 오는 11월쯤 외삼촌의 업적을 알리는 기념사업회를 발족할 예정입니다. 기념사업회를 하시는 것도 어쩌면 의열단, 약산과 의열단의 그런 정신을 널리 알린다고 이런 차원이죠. 기념사업회는 후손들에게 의열단 정신을 알리고 약산의 독립유공자 서운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약산의 명예회복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조국을 위해 남편은 독립운동을, 아내는 6.25 전쟁에 참전한 국가유공자 부부가 있습니다. 나라 사랑을 일깨우는 이 부부를 서창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87살의 김소순 할머니. 영변이 고향인 김 할머니는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19살 꽃다운 나이에 여군으로 자진 입대했습니다. 여자라도 내가 희생 마음으로서 이제 데려갔지요. 그래 이제 육군본부에 데려가서 이듬해 상병으로 전역해 경남 통영에서 터를 잡고 살던 김 할머니는 어느 날 한 병원에 들렀다가 의사인 고 진평원 할아버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지역에서 잔뼈가 굵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진 할아버지는 3.1 만세운동을 앞두고 독립선언문 인쇄를 하던 도중 일본인의 밀고로 1년간 옥고를 치렀습니다.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지요. 자기 몸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만 나라를 위해서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행위고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독립운동 공로로 진 할아버지는 지난 1990년 건국 훈장 애족장을 받았습니다. 부부로 인연을 맺은 애국지사와 6.25 참전용사. 다시 태어난다면 이제는 국가보다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닐까. 하지만 김 할머니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군대 생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우리 영감도 다시 태어나도 나라를 위해서 독립 만세 부르고 그래 할 사람이지 별 마음이 없을 겁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3.1운동 당시 기미 독립선언서와는 별도로 만들어진 독립선언서가 있었다는 사실 아십니까? 지역에서 유일하게 경남 하동에서 만들어졌던 대한독립선언서를 신동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하느님이 주시고 신명이 도우사 세계평화의 회의가 열림에 따라 민족 자결의 여론이 함께 일어나는 좋은 때가 왔다. 1919년 3월 18일 경남 하동 장날에서 낭독된 대한독립선언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동 대한독립선언서에는 비폭력과 정의로운 만세운동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외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독자적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 희소성과 내용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동 대한독립선언서는 선언서에 이름을 올린 박치화 씨의 고가 천정에서 발견돼 지난 1982년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서명한 기미 독립선언서와 함께 국가지정기록물 제12호로 등록돼 독립기념관에 전시돼 있습니다. 지방에서 만들어진 유일한 독립선언서입니다. 우리 하동인의 독립 의지가 강하게 표출된 그런 선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독립선언서를 계기로 하동에서는 17차례 독립만세 시위가 벌어졌고 연인원 12,000여 명이 만세운동에 참가했습니다. 하동구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내년 2월까지 전 주민을 대상으로 발굴되지 않은 독립운동가를 찾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대한독립선언서를 비롯해 유공자들의 범죄인 명부와 판결문 등 독립운동 관련 전시물을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하동만에 대한 독립선언서가 있고 하동, 하계, 옥정 등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하동군에 계속 홈페이지에 탑재할 계획입니다. 대한독립선언서를 비롯해 3.1운동의 함성과 발자취를 기억하고 그 뜻을 전파하려는 노력이 1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 80대 노모를 구하기 위해 60대 아들이 불이 난 집안으로 뛰어들었다가 끝내 빠져나오지 못하고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경남 밀양의 1층 단독주택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안방의 침대는 뼈대만 간신히 남아있고 거실 지붕은 완전히 내려앉았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불이 나자 아들 67살 이모 씨 부부는 급히 대피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자고 있던 88살 노모는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아들 이 씨는 소방서에 구조 요청을 한 뒤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불길에 휩싸인 집 안으로 다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아들은 저 엄마가 안에 있으니까 엄마 구하라고 이제 들어간 기라. 들어가니까 문을 탁 여니까 막 연기가 막 팍 하고 문이 갈 거니요. 어머니를 불길 속에 그대로 둘 수 없었던 아들은 온몸을 던졌지만 어머니와 함께 끝내 숨졌습니다.
두 모자를 집어삼킨 불은 소방차가 출동한 지 15분이 지나서야 진화됐고 어머니는 안방 근처, 아들은 거실 출입문 근처에서 발견됐습니다. 북쪽 작은 방에서 최초 발화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에 따라서 국과수와 함께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모를 구하기 위해 희생한 아들이 평소 지극정성으로 어머니를 모셨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창원과 김해 등 경남 12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오늘 오전 11시 기준 도내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60마이크로그램으로 평상시의 3배 수준까지 높아져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초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자제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유치원 총연합회의 유치원 개학 및 입학일 무기한 연기 결정과 관련해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오는 4일부터 어린이집을 통한 대체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가정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거주지 시군 어린이집 담당 부서나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 가능한 인근 어린이집을 확인하고 당일 직접 자녀와 등원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은 창원과 김해 지역 어린이집 20곳과 병설 유치원 등에서 모두 3,800명을 긴급 수용하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 4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통영 제2터널 안에서 소나타 차량이 앞서가던 말리부 차량을 들이받은 뒤 차량 10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고로 이 일대가 2시간 정도 교통정체를 빚었습니다. 경남FC가 K리그 1부 리그 개막전에서 성남FC를 제압하고 첫 승을 올렸습니다. 경남은 오늘 오후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K리그1 2019 개막전에서 후반 김승준과 쿠니모토의 연속골이 터지면서 성남FC의 2대1로 승리했습니다. 한편 경남FC는 오는 8일 인천을 상대로 2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 후보 예정자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식사 등의 대접을 받은 선거구민 36명이 3,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2월 24일 당시 합천군수 입 후보 예정자인 A씨가 참석한 산악회 모임에서 식사와 교통편의 등 한 명에 4만 1,500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36명에게 각각 107만 원의 과태료 처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오늘부터 일제강점기 시절 학교의 모습을 기록한 기록물 30여 점을 기록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기록물에는 밀양 공립보통학교와 창신학교, 하동공립보통학교의 일제강점기 시절 모습을 비롯해 밀양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강덕수 선생 등 독립운동가들의 학적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